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승원, 김은지, 노용준, 신동엽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활동이고요. 저희는 주식회사 서울식품을 담당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어묵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시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요, 저희가 담당한 주식회사 서울식품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어묵 제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의 서울식품에 대한 기업 소개와 저희가 선택한 시장인 캣푸드 시장, 그리고 그에 맞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고 기대 효과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저희 서울식품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뽑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82년부터 40년간 품질 어묵을 생산해오고 강원도 100년 기업으로 선정이 된 그런 기업이고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최근에 100년 6년 어묵을 런칭하면서 B2C 시장에도 진입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B2B 시장 외에 최근에 젊으신 이사님이 새로 구입하시면서 든든 어묵과 오당 떡볶이 같은 새로운 이색 어묵들을 개발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블로그 리뷰도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새로 스타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묵 변형 상품은 경쟁이 또 많이 심화되어 있고 또 원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순순익이 낮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서울식품은 햇섭 인증, KS 인증,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이 기술 개발을 지속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묵은 계절성이 굉장히 강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겨울에는 많이 팔리는데 여름에는 잘 안 팔리죠. 추운 날씨 특성이 어묵 판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저희 서울식품에도 크게 작용하여서 11월에는 최고의 매출이 나오지만 여름에는 11월에 약 절반으로 하락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을 방문했을 때도 오전에만 공장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사님께서는 이런 어묵의 계절성을 타파할 수 있는 청신한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은 서울식품과 소비자들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저희의 시장은 캣푸드 시장입니다. 왜 캣푸드 시장을 선정했냐 하시면은 아까 에코핸드 팀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이고요. 또 펫 휴머니제이션, 펫족 같은 용어들이 등장할 만큼 큰 성장을 이루고 있죠. 보시면은 유튜브 콘텐츠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수제 간식을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먹이면서 그에 대해 반응을 보는 콘텐츠들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인기도 많이 있었고요. 펫 관련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 반려동물 산업은 6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근데 저희는 이 중에서 반려묘 시장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반려묘냐? 반려견보다 반려묘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깔끔한 것을 선호하고 고급스러운 가치를 중요시하죠. 이러한 소비자들의 타깃으로 고급스럽고 간편하며 영양 성분이 많이 첨가된 저희는 밀키트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 밀키트냐? 반려가구의 월 평균 총 양육비는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51%가 간식 비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었고요. 또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보시면은 직접 만드는 제품은 없고 완제품으로 출시되는 제품만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경험을 추가해서 밀키트를 제작하기로 했고 가격은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적정선으로 여겨지는 8,000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밀키트를 서울식품이 팔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수산물 가공 관련 풍부한 경험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소비자 접점이 부족하고 아직 반려동물 간식 생산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펫푸드 시장과 수산물에 대해 또 높은 미래 선호가 있었어요. 그건
구역기에 밀키트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밀키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간편하고 깔끔한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제공할 가치는 4가지를 주력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한 경험, 반려동물의 건강, 밀키트의 간편함,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급여한다는 성취감이죠. 그런데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펫푸드를 생산을 해도 괜찮을까? 이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무작위 120분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 반려동물 음식 제조 시에 사람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편이냐? 없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긍정적인 반응이 80% 이상, 그리고 같은 현장에서 만드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저희가 리포트 5점 척도 기준을 매겼을 때 척도 점수 평균이 4.08, 4.35 등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은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식품에 어떻게 이 밀키트를 판매를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고양이가 목련잎에 수영을 하고 있죠. 목련잎을 닮은 수영을,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새로운 브랜드 캣놀리아입니다. 캣놀리아는 고양이의 캣, 그리고 서울식품에서 많이 판매되는 목련 어묵의 목련을 따서 캣 마그놀리아, 캣놀리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의 브랜드를 한마디로 소개를 드리자면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그런 밀키트를 판매하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개요는 저희가 사실 리플렛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쪽에 제가 앞에다가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리플렛을 추가로 더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가입니다. 총 제조 원가는 643원으로 원가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리플렛 안에 제품 조리법도 담겨 있는데 제품 조리법은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할 만큼 쉬운 조립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장지 디자인입니다. 네, 가치 소비에 맞게 제품 패키지도 친환경 그리고 프리미엄에 맞는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비금 육각형 보이시죠? 이게 서울식품의 목련어묵 포장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덴티티 같은 기구인데요. 이 비금 육각형을 사용해서 포장지를 제작함으로써 서울식품과의 연관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제작한 밀키트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펫푸드 시장에는 소형 온라인 펫샵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이런 소형 온라인 펫샵에서 천천히 입점을 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소형 온라인 펫샵에 입점해서 여러 가지 접점을 만든 다음 SNS 광고나 인플루언서 협찬 등을 통해 저희의 타겟들에게 맞춤형 광고 혹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그 후에 정기 배송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의 서울식품의 어묵과 캣놀리아의 밀키트를 조합한 고양이 카페를 설립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원주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카페로 서울식품의 고양이 카페가 떠오를 수 있게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는 서울식품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가장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시면 구독자 56.8만 명의 인플루언서도 있어가지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홈페이지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홈페이지는 따로 좀 보여드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CS 업무 부분도 잘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품 관련 컨텐츠들을 스크랩해오거나 직접 작성하기 용이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론,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렛, 홈페이지, 브랜드, 패키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캐놀리아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캐놀리아 브랜드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급여한다는 컨셉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성취감, 밀키트의 간편함, 반려동물의 건강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고급스럽고 친환경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프리미엄한 브랜드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계절성에 구애받는 어묵 말고 계절성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수익이 창출하고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규 고객을 만남으로써 소비자와의 접점도 증가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설비와 기술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 지출의 절감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8조 서울식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